우리는 10월 26일 그날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아침 10시 30분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호실장 차지철, 그다음에 비서실장 김계원과 함께 헬기를 타고요. 당진 삽교천 방조제 완공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KBS 당진 송신소가 있는데 여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완공식을 치하하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 일정 들어보면 여느 날과 다를 거 없는 대통령의 평범한 정무 일정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KBS 당진 송신소 같은 경우는 대북 방송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관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장이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는데 빠진 거죠. 알려져 있기로는 그날 아침에 차지철이 김재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비서실장까지 자리를 비우는데 중앙정보부장이라도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에나 있어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김재규 입장에서는 그 중앙정부 부장 입장에서 사실 당연히 가야 하는 자리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대통령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차지철이 그냥 독단적으로 그것을 막은 것인지는 그것을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다. 그런데 뭐 그 당시는 이미 대통령의 뜻이 차지철의 뜻이었고 네. 차지철의 뜻이 대통령의 뜻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오후 4시 10분이 됐습니다. 김재규가 차지철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저녁 6시에 대행사를 준비하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니까 궁정동 안가로 와라. 그리고 참석자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김재규가 뜻밖의 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에게 전화를 걸어서 궁정동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약속을 잡은 거죠. 이중 약속을 잡은 거네요? 그러게요. 더블 우리 나 제일 싫어하는데 더블 짜는 거. 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결국 이제 시간에 맞춰서 정승화가 궁정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정승화한테 가서 지금 갑자기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가 잡혀가지고 식사를 좀 같이 하기는 어려운데 당신은 이 옆 건물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내가 적당히 저녁 먹고 다시 합류를 하겠다라고 정승화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야, 이거 뭔가 군에서 가장 높은 육군참모총장과 약속을 잡고 이렇게 대기를 시켰던 거잖아요.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사전 공모가 있었던 건 아니죠. 일단 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네. 김재규가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인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치면은 결국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군대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시 상식적으로. 군사정권 하에서 권력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정승화는요, 개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김재규하고 굉장히 친밀도가 높았습니다. 김재규가 정승화가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린 사람이 김재규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게 신뢰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김재규는 정승화를 측근까지는 몰라도 정말 든든한 아군 정도로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승화를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네. 김재규는 2층 집무실로 올라가서 권총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전 과장이었던 박선호와 수행비서였던 박흥주를 불러서 시국이 위험하다. 오늘 저녁에 해치우겠다. 그래서 총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밖에서 경호원들을 제압해라. 불응하면 발포해도 괜찮다. 이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이 두 사람이 각하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재규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막 몇 달에 걸쳐서 막 손발 맞춰보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일 아주 직전에 이거를 신복들한테 얘기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김재규가 정보부장으로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말이든 한 번 나오면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박정희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차지철이 경호실 내에서 직속으로 정보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사설로 정보부대를 돌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그 눈과 귀가 많았기 때문에 네.
친목들한테까지도 감췄어야 할 정도로 보안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또 이 박선호와 박흥준은 오랜 기간 동안 이 김재규와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임무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좀 손발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 김재규의 말에 박선호는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재규의 지시대로 30분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김재규가 약간 그런 걱정 안 했을까? 부하들이 나랑 협조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들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좀 끈끈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의리. 예, 이것은 그 재판 그 과정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김재규는 자신은 죽더라도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처를 호소했고요. 부하들은 단 한 번도 김재규를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존경의 뜻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시각 바로 7시 40분이 됩니다. 자, 7시 40분에 이 술자리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김재규가 갑자기 월터 PPK 권총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먼저 차지철에게 그 총을 겨눠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총알은 차지철의 팔에 맞게 돼요. 팔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김재규는 그 총구를 돌려서 박정희 대통령 오른쪽 가슴에다가 총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이제 긴급히 도망가던 이 차지철을 쫓아서 김재규가 다시 한번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때 이 탄피가 그 총신에 끼어가지고 불발되게 돼요. 그 PPK 총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작고요. 되게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들이 암살할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007이 쓰는 총이 월터 맞아요. PPK죠. 맞아요. 근데 약간 그 와중에도 좀 희한한 게 차지철이도 도망갔잖아요. 아니 왜 경호실장이잖아요.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몸으로 사람인데. 던져서 막았어야죠, 자기가. 잠시 그 총이 고장난 사이에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자, 이 두 발의 총소리를 신호로 이제 김재규의 부하들도 밖에서 청와대 경호원들을 제압하면서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요. 김재규는 박선호로부터 새 총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차지철의 복부를 쏘고 결국에는 이제 차지철은 이걸로 사망을 하는 거죠. 김재규는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이번에는 머리에 다시 총을 한 발 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계원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김기현한테는 총구를 안 겨눴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계원과 김재규는 사실 차지철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둘이 이제 통하는 면이 있었고 술자리 가기 전에도 둘이 먼저 와서 차지철에 대한 불만들을 서로 나누면서 김재규는 뭐 오늘 해쳐버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계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평소에 이제 차지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던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 그냥 우리도 뭐 좀 뭐 기분 안 좋고 그러면은 그냥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수님 그런 성격이 있으셨어요? 조심해야 될 게 끝나고 나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 MC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이 김재규는 김계원을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재규가 나간 다음에 결국 김계원이 남아서 박정희 대통령을 황급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진 거죠? 네. 파파파파 끝. 네. 그게 이제 뭐 5분 새에 다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